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의 구도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과 제 백수 시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강의할까 해서 한번 이렇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제 나이가 지금 45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8년 전인가요? 그러면 37살에 저는 정신병에 걸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신병이라는 질환은 제가 다 겪어볼 정도로 여러 짧은 한 3, 4년 동안 그걸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제가 37살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약 10년 동안 서울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상 장사를 했습니다. 네, 장사를 했는데 그때 장사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제가 제 나이 37에 2012년도에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고 정신과 치료를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약 3년 동안을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그때 또한 당연히 2012년 정신과 치료하면서 그때부터 제 백수 생활이 시작됐고요. 저는 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처음엔 전주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북 전주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는 서울에서 이제 나름 이걸 좀 얘기해도 되나요? 나름 TV에서도 많이 이게 나온 좀 유명한 정신과 닥터신데 저분이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어서 그 서울에서 이제 제 동생이 서울시 도남동에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니면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유튜브고 TV에서 나오는 유은정 원장님이라고 서초구에 있는 그쪽으로 해서 제가 병원을 전주에서 이제 그쪽으로 병원을 옮기고 그쪽으로 계속 다니면서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백수 시절과 제가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수행길이 이게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구도 생활이. 그 당시에는 제가 뭘 해야겠다고 뭘 어떻게 해야겠다 뭐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오로지 그냥 이 정신병을 빨리 나아야겠다. 그때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이런 강박증 같은 거, 버스나 이런 지하철 에 가면 거기 심한 공황장애 여러 가지를 다 겪었어요. 요즘 연예인들도 다 정신과 치료 많이 이거를 좀 걸려서 이게 쉬는 경우 많은데 저는 약 3년 동안을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때는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차라리 암이나 걸리거나 병에 걸리고 팔다리가 잘려지면 왜 다른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봤을 때 안 됐구나, 이게 불쌍해 보인다, 이런 외향적으로 그게 딱 느껴지는데 이게 정신과 치료는 그게 좀 틀려요. 제 경우로 봤을 때는 정신과 치료는 이게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그냥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 그 정도 고통이 이게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게 몸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일반인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병을 걸리기 전에는 그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그 말로 들었을 때 정말 그럴까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닥쳐오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하루하루 지내면서 저희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는 제가 뭐 제 선택이 아닌 어떻게 보면 등 떠밀리다시피 해서 저희 스윙골이 같이 열렸습니다. 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뭐 찾아보기도 했지만 저희 대부분 운동 쪽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좀 명상 쪽을 하면서 스승님이 계신데 이분이 스승님께서 치료를 하려면 이게 몸을 심하게 아주 심하게 운동을 하고 좀 이게 굴려줘야 몸을 굴려줘야 이게 정신에는 오히려 이게 저게 더 건강적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성북천을 통해서 청계천까지 해서 막 한강까지 하루에 막 8시간씩 왕복거리가 돼요, 대략. 그러면 저희 집 그 도남동 한신 한진 아트바에서 성북 저기 성신여대 앞역 근처를 지나서 그 성북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성북천을 걸러서 청계천에 중랑천인가 거기를 거쳐서 한강으로 이제 여기까지 가서 한강에서 이제 상륙 쪽으로 가면 지금의 그때는 그게 안 지어졌었는데 거의 지금의 지금 뭐냐 롯데타워 있잖아요, 그 건물 거의 그 근처까지 왕복을 했어요, 걸어서. 그러면 거의 행군하듯이 왕복을 하면 하루에 제가 아침 한 10시에 출발하면 거의 저녁 5시나 6시에 도착을 해요. 그럼 거의 뭐 8시간 정도의 그런 그 행군을 하다시피 거의 쉬지 않고 거의 걸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몸수행을 제 몸과 마음을 하나이기 때문에 제 몸수행을 그때부터 많이 시작을 했어요. 뭐 매일마다 그냥 행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더 한 단계 이제 더 발달해서 저희 집 근처에가 바로 뒷산이 여기가 저희 아파트 단지가 산 꼭대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뒤에로 가면 이게 북악산 스카이웨이길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북악산을 거쳐서 처음에는 호경항까지만 왕복을 하면 2시간 정도. 그러다가 형제봉까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왕복거리가 돼요. 그럼 여기서 더 이제 나중에 체력이 이제 붙으면 저희 집에서 북악산을 따라서 형제봉을 거쳐서 북한산 문수봉까지 이게 가요. 여기가 문수봉 정상인데 문수봉 정상까지 가서 여기서 한 30분 정도 이제 멍 때리기 하거나 아니면 나름 명상을 해요. 그럼 이때 순간이 하루 중에서 제일 편해요. 그 30분 동안이 몸이 이제 힘드니까 거기서 푹 커지면 이 머리에 정신적인 이런 몸과 마음의 그 억압된 고통들이 정신병적인 공황장애 이런 고통들이 좀 약간 사그러지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수봉 제가 항상 문수봉에 가려면 이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바라봐요. 한쪽 면을 보면 서울시 평창동이나 이쪽 서울시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기 북한산 이게 굽이굽이 길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북한산들이 이게 잘 보여요. 그럼 그걸 멍 때리면서 보거나 아니면 명상을 때리고 있으면 잠시나마 좀 이게 하루 중에 휴식 같은 그 좀 고통이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거의 북한산을 이게 왕복 8시간을 내요. 제가 지금 사진 찍은 게 다 이게 그때 형제봉 가는 길이나 저기 이게 호경암하고 문수봉 가는 길들을 제가 다 이게 그 당시에 다시 이렇게 찍어놓은 건데 그렇게 문수봉까지 하루에 8시간 왕복을 하면 하루가 그냥 녹초가 돼요. 그러면 보통 이게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다 보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몸을 이렇게 심하게 거의 산악행군을 하듯이 막 하루에 8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몸이 이게 뭐라고 몸이 이게 완전히 풀이 죽어서
더 이상 이게 좀 이게 뭐라고 할까, 약간 좀 지친 듯 하면서도 약간 해방된 좀 그런 감이 와요. 그러면서 제 체력이 증진이 되면서 아무래도 제 정신병을 이겨내는데 큰 그때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날씨가 좋거나 오늘은 왠지 좀 더 뭔가 좀 무리를 해도 될 것 같다, 체력이 될 것 같다면 저는 거의 저희 집에서 바로 이제 그 바로 이제 북한산 이제 스카이길을 바로 걸어서 집을 나서자마자 걸어서 북악산 스카이길을 걸어서 바로 형제봉에서 그 북한산 보면 다 성벽이 있잖아요. 다 그 성을 까면 그 성벽까지 갔다가 거기서 문수봉 쪽으로 안 가고 저기 백운대 쪽으로 가는 이제 성벽길이 있어요. 그럼 그 성벽길 따라 가면 거의 이게 좀 거의 이게 그냥 거의 안 쉬고 조금 쉬면서 그냥 거의 행군하듯이 가면 거의 10시간 정도 왕복을 하면 10시간 거리예요. 그 거리를 왕복을 하면 10시간이고 좀 약간 쉬엄쉬엄 가면 거의 12시간, 13시간 정도 거리도 돼요, 그게. 그럼 그 정도 거리를 왕복을 하려면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기 도시락을 싸고 한 6시나 7시에 출발을 해요. 아침 새벽 6시, 7시에. 한 6시에 출발을 보통 하면 쉬엄쉬엄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보통 집에 도착하면 거의 해가 떨어져서 9시 정도? 8시, 9시에 도착을 해요. 아침 6시에 출발해서 거기 오후 보통 8시, 9시 정도에 도착을 해요. 그럼 그때 동안 거의 그냥 행군을 하듯이 하는 거예요. 북한산 성벽 따라서요. 그러면 힘들긴 한데 몸이 힘든 만큼 정신이나 마음 상태는 오히려 반비례적으로 약간 좀 해방된 기분이랄까? 약간 이게 힘이 덜 들어져요. 고통이 좀 덜해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그때 북한산 산악구보로 행군을 거의 매일마다 하듯이 했어요. 그렇게 거의 안 빼놓고 그 거리가 이제 짧냐 하고 하냐 그 차이지. 제가 한 번은 북한산 둘레길 돌라고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이게 돌 수 있는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하다가 몇 번 포기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저희 집에서 이게 북악강 스케이트를 따라서 형제봉을 따라서 형제봉을 가서 북한산에 있는 북한 산성 그 성벽을 따라서 백운대 정상까지 가요. 그럼 다시 그 거리를 다시 오게 되면 그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백운대에 올라가는 길이 거의 이게 경사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의 등산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산악 그냥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북한산에 거기 말고도 절벽 코스가 좀 더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를 타고 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정신과 치료를 할 때 거의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겨울에는 산을 못 올라가요. 산길이 얼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대신 아까 성북천을 따라서 청계천, 중랑천, 한강까지 가는 길을 그때 이제 겨울에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이제 하절기에 이제 겨울이 아닐 때는 대부분 북한산을 가요. 그러다가 이제 매일마다 북한산만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서울에 은근히 명산이 많아요. 지하철로 그것도 다 차로 갈 필요도 없이 지하철로 다 역으로 다 연결이 돼요. 일단 제가 봐도 북한산이 최고 괜찮고요. 그 다음에는 자운봉이 있는 도봉산. 그 도봉산도 지하철이 다 들어가요, 거기까지. 도봉산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면 바로 도봉산 내려가자마자 거기에서 바로 그냥 산악구보가 저는 그냥 등산이 시작돼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 보면 아침에 가잖아요. 거의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요. 그러면 그 도봉산역 근처에 내리면 그 김밥을 파는 아줌마들이 계세요. 거기서 김밥 한 두 줄 정도 타고
과일 같은 거 있으면 과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등산을 가보면 그것도 괜찮아요.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서울에 그렇게 살면 지하철 뭐 솔직히 왕복비는 뭐 한 2, 3천 원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 들어가는 게. 그거 가서 김밥 한 두 줄 값, 두 줄 오면 그 당시에는 1,500원이었어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1,500원 두툼하게 김밥 한 줄 살 수 있는데 그럼 두 줄은 3,000원짜리 김밥 두 줄 사고 한 개는 좀 칼로리가 좀 딸려서 저기 해서 보통 두 줄을 사고 가거든요. 그리고 사과나 뭐 오이 아니면 뭐 귤 같은 이런 과일, 바나나 같은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집에서 뭐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도 좀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사가지고 그냥 저기 등산 가방에다가 그냥 넣고 가요. 그럼 과일 같은 거 한번 뭐 몇 개 해봤자 얼마 돈이 안 들거든요. 그럼 뭐 지하철비 한 3,000원에 김밥비 한 3,000원에 그리고 뭐 물은 집에서 싸니까 물값은 뭐 그때 안 들어가고 집에 있는 과일 같은 거가 좀 이렇게 싸가지고 들어가면 저기 극장 가서 저기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 훨씬 하루 종일 그렇게 저기 여행을 저기 등산 여행을 하는데 극장 가서 저기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싸요. 돈이 더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고 그리고 관악산, 청계산 그리고 저기 설악산, 남한산성 요런 데를 이제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최고 가깝게 쉽게 접근하고 좀 할 수 있는 좋은 등산 루트가 딱 그런 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지하철만 타면 쉽게 뭐 돈도 많이 안 들고 시간도 많이 할애가 안 돼요. 그냥 거기서 어디서 뭐 저기 여관이나 모텔에서 호텔에서 잘 필요도 없이 그냥 당일 코스로 좀 새벽 일찍 움직여서 저녁 늦게 들어오면 그날 당일 코스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 돈이 안 들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여행을 시작한 게 멀리 해외나 이런 멀리 이렇게 국내 멀리 여행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가까운 데부터 그냥 바로 걸을 수 있고 저기 이동 수단으로 해봤자 지하철로 어지간하면 다 연결되거든요. 이런 서울에 있는 명산들을 한번 걸어보세요. 의외로 돈이 안 들어가요. 10,000원 한 장이 안 들어가요. 만약에 집에서 도시락을 싸고 가잖아요. 그 지하철 요금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저같이 북한산을 이게 가잖아요. 집이 북악산이 바로 이렇게 하면 지하철도 안 타잖아요. 그 돈도 안 들어. 저 같은 경우 북한산 가면 돈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 집에 있는 그냥 저기 도시락 그때는 그냥 싸고 다녔거든요. 집에 있는 저기서 도시락 싸고 집에 있는 과일을 그냥 싸고 있는 냉장고에 있던 과일을 그냥 넣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집에 있는 밥도 저기 돈이고 과일도 돈 아니냐고 그건 돈 아닌데 저한테는 그땐 돈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동생 집에서 그때 얹혀 살았기 때문에 모든 생활비가 저는 이게 안 냈기 때문에 다 동생이 시장 사놓은 거 그냥 갔다가 그냥 도시락 싸고 그거로 그냥 물 같은 거 차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집에 있는 거 차 끓여서 그냥 물 싸고 그리고 그냥 집에 있는 과일이나 과자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등산 가방에다 싸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저 같은 경우 북한산을 매일마다 이렇게 등산을 하잖아요. 뭐 10원 한 장 돈이 안 들었어요. 모든 건 집에서 다 이게 싸가지고 오면 되니까. 어차피 집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얹혀 살기 때문에 좀 빈대 정신을 발휘해서 그냥 집에 있는 밥과 도시락 싸고 있는 과일과 과자 그리고 물을 그냥 끓이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생수를 따로 이렇게 다른 PT병에다 담아가지고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북한산을 등산을 매일마다 해도 저 같은 경우는 1,000원 한 장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올라가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삶의 지혜일 수도 있고 요령일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백수가 되면 공부에 많이 하게 돼요. 좀 백수 생활하면 나의 이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활이 이게 끊기게 되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전에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걸 갖다 최대한 아끼면서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좀 가능한 것도 있었지만 이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이게 생존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걸 그때 내가 알았어요. 그렇게 북한산을 매일마다 그렇게 등산을 다녀도 거의 뭐 1,000원 한 장이 안 들어요. 매일 가도. 자, 여기까지 저의 백수 생활 때 정신병에 제가 걸려가지고 백수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제 정신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체력 단련 겸 매일마다 북한산 등산하고 한강까지 이렇게 행군한 듯이 여행을 다니는 걸 기반으로 한 저의 그 첫 번째 얘기를 한번 여기서 꺼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전에 이런 공백기 기간이 한 번쯤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럼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용기도 일단 필요하지만 이런 저 같은 노하우가 좀 있잖아요. 돈이 안 들어요. 생각만큼.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한번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자원과 환경과 그걸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오히려 저희에 있는 환경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서 저의 백수 생활 3년 동안에 2012년 동안에서 2015년 동안 3년간의 제가 돈 없이 백수 생활을 이게 좀 양질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지낸 저의 노하우를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로서 여러분들의 좋은 정보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도 그 당시 유튜브나 이런 자료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노하우를 많이 보고 저도 이거 배워서 그렇게 그걸 터득한 게 많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꼭 제 거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한번 자료를 보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